당신 예순이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넘길 나이도 됐잖아. 당신은 내 아내 자리만 지키면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내 환갑잔치에서 자꾸만 자리를 비우는 남편,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예순을 앞둔 명주 씨는 남편 권재헌과 35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지방사립대 국문학과 교수였고 겉으로는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학회에도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어요. 학생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교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가 교수라는 명함을 달기까지 정말 뒤에서 고생한 사람은 바로 명주 씨였습니다. 신혼 초 남편이 시간 강사로 떠돌 때 생활비를 벌어온 사람도 명주 씨였고, 밤새 논문 자료를 복사하고 참고 문헌을 정리해준 사람도 명주 씨였어요. 남편이 학회 손님을 데려오면 집에서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하고 과일을 깎은 사람도 명주 씨였고,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다시 정교수로 올라가는 동안 시부모 병수발과 두 아이 입시까지 다 떠안은 사람도 명주 씨였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늘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전부 아내 덕입니다. 그 말만 들으면 참 다정한 남편 같지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의 남편은 명주 씨 생일도 자주 있고 결혼 기념일도 학회가 있다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이들 졸업식보다 외부 강연이 먼저였지요. 그래서 명주 씨는 환갑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들이 조촐하게 밥이나 먹자고 해서 명주 씨는 집 근처 한정식당을 하나 봐두었어요. 크지는 않아도 음식이 깔끔하고 가족끼리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한 달쯤 앞두고 남편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이번 당신 환갑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명주 씨는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놀라? 내가 그동안 당신 생일 제대로 못 챙긴 거 알아. 이번엔 내가 남편 노릇 좀 해보려고 그래. 평생 생일상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 없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명주 씨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명주 씨가 봐둔 한정식당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며 자기 체면에도 맞고 명주 씨에게도 어울리는 곳으로 고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곳이 시내에서 제일 비싼 엘로아 호텔 3층 루비홀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초대장까지 직접 만들었어요. 평생 곁을 지켜준 아내 윤명주의 환갑을 축하합니다. 명주 씨는 그 글을 보면서 조금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내 세월을 모르는 건 아니었구나. 예순이 되어서야 내 고생을 봐주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초대장 디자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금색 왕관 장식, 풍선 그림, 작은 별무늬, 축복의 날이라는 문구까지 어딘가 어른 환갑잔치보다는 아이 돌잔치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명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환갑 초대장 치고는 좀 아기 돌잔치 같지 않아?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곧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요즘 초대장 디자인이 다 그래. 당신은 별걸 다 신경 쓰는군. 명주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혼자 준비하겠다고 나선 일이었으니까
괜히 트집 잡는 아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환갑잔치 당일 명주 씨는 딸 은서가 골라준 고운 자주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호텔 3층에 올라서자 루비홀 앞에는 환갑잔치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남편의 동료 교수들, 학과 직원들,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시작 전부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명주 씨가 물으니 남편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잠깐 학과장님 마중 좀 나갔다 올게. 당신은 애들이랑 여기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 끝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손님을 맞으러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회자는 시작 시간을 조금 미루고 있었고 손님들은 교수님 어디 가셨나?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주 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권재현 교수님 가족분 맞으시죠? 명주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아까 사파이어 홀 쪽으로 가셨습니다. 혹시 이쪽 행사도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게 맞나요? 사파이어 홀이요? 네, 같은 층 옆 홀입니다. 오늘 돌잔치가 하나 있어서요. 명주 씨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잔치요?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귀에 박혔어요. 주변에 돌잔치를 할 아이는 없었습니다. 손주도 없고 친척 중에도 오늘 같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어요. 명주 씨는 직원에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루비홀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작은 로비가 하나 더 있고 그 옆에 사파이어 홀이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는 돌잔치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앞밖에서 우리 이준희 돌잡이를 도와주시겠습니다. 명주 씨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빠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사파이어 홀 안에서 남편 권재헌 교수가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환갑잔치에 입고 있어야 할 양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가슴에는 작은 꽃장식이 달려 있었고 품에는 돌잔치 주인공인 듯한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무대 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권희준 첫 돌을 축하합니다. 권 씨는 남편의 성이었습니다. 아기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명주 씨가 이름만 들어본 적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설아희. 남편이 요즘 가장 아끼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했던 이름이었지요. 얼굴은 그날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너무 어려 보였어요. 명주 씨의 딸 은서보다도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젊은 여자 옆에서 집에서는 몇 년째 보이지 않던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명주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주 씨는 사파이어 홀 안에서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돌잡이 물건을 고르게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아이가 붓을 잡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준이가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하려나 봅니다. 명주 씨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은 내 환갑잔치인데 남편은 바로 옆 홀에서 자기 아이의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주 씨는 다시 루비홀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셔?
명주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 마중 나갔다더라. 방금 전까지 남편이 숨겨둔 아이 돌잔치 무대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명주 씨는 남편이 알려준 거짓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어요. 명주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느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터뜨리면 남편이 또 그럴듯한 말로 빠져나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제자 아이 돌잔치에 잠깐 올라간 것뿐이다. 학생의 사정이 딱해서 도와준 거다. 남편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두 호를 오가며 두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나도 오늘은 모르는 척 해주마. 대신 앞으로를 기대해. 잠시 뒤 남편이 루비홀로 돌아왔습니다. 땀이 조금 맺혀 있었고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어요. 명주 씨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자 남편은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길을 못 찾으셔서. 그 말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박 과장님이 아니라 당신 아이가 붓을 잡고 있었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명주 씨는 삼켰습니다. 명주 씨의 환갑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내 윤명주의 예순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남편인데도 제 아내는 35년 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교수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내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명주 씨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 옆 사파이어 홀에서 우리 이준이 아빠 닮아 공부 잘하겠네요 라며 웃던 사람이 이쪽 홀에서는 아내 덕분에 교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이중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식사가 시작되자 남편은 또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주 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잠깐 총장님 전화가 와서 나갔다 올게. 명주 씨는 이번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가자 명주 씨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 남편은 총장과 통화하는 게 아니라 사파이어 홀 문 앞에서 설아이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아기 볼을 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쪽 마무리하고 다시 올게. 오늘은 어쩔 수 없잖아. 설아이가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준이 첫돌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사모님 환갑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들키면 끝장이니까 그러는 거야. 오늘만 넘기면 돼. 왜 하필 날이 겹쳐서는. 명주 씨는 복도 기둥 뒤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환갑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들키면 끝장이니까. 그 한마디가 명주 씨의 마음에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까지 찢어버렸습니다. 명주 씨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 설아이가 남편 팔에 기대는 모습, 남편이 오늘만 넘기면 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때 사파이어 홀 안에서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이준이 어머니, 아버지, 사진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급히 아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고 명주 씨는 다시 루비홀로 돌아왔습니다. 명주 씨의 아들이 엄마 얼굴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명주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음식 좀 보고 올게. 그때 루비홀 한쪽에 놓인 포토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직접 준비했다던 명주 씨의 환갑 초대장과 포토 카드들이 있었지요. 저번부터 의아했던 아이 돌잔치에 흔히 쓰는 금색 왕관, 작은 별, 풍선 장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명주 씨는 조용히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초대장 업체에 호텔에서 연결해 준 건가요? 직원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네, 같은 디자인 업체에서 오늘 사파이어 홀 돌잔치 초대장도 같이 작업했어요. 권 교수님이 한 번에 맡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손잡은 돌잔치도 이곳에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내 환갑잔치와 내연녀 아이의 돌잔치를 같은 날,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잡았던 거지요. 왔다 갔다 하려고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초대장까지 같은 업체에서 대충 문구만 바꿔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 환갑잔치가 그 아이 돌잔치의 부록처럼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명주 씨는 끝까지 웃어 보였습니다. 축가도 들었고 케이크 촛불도 껐고 남편이 건네는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권 교수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명주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지요. 사랑이 아니라 알리바이였어요. 남편은 내 환갑잔치를 핑계로 자기 아이 돌잔치에 갈 시간을 만든 겁니다. 잔치가 끝난 뒤 명주 씨는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한복을 벗고 화장을 지운 뒤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명주 씨가 침착하게 모은 영상 파일들, 호텔 직원과의 대화, 사파이어 홀 현수막 사진, 남편이 아이를 아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주 씨는 엘로와 호텔 이름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했습니다. 몇몇 하객이 올린 돌잔치 사진이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샵 권희준 첫돌, 샵 엘로와 호텔 사파이어 홀, 샵 교수님 아들, 샵 라희 언니 축하해. 그 사진들 속에서 명주 씨는 설아이의 얼굴을 더 또렷이 보았습니다. 그녀는 젊고 예뻤어요. 아이를 아는 채 당당하게 웃고 있었지요. 명주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겠구나. 설아이라는 이름은 명주 씨에게 완전히 낯선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몇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라이는 요즘 보기 드문 학생이야. 논문 감각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렵다더군. 그 말 때문에 명주 씨는 한동안 그 학생을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연구실 자료 정리를 돕는다며 밤늦게 집 앞까지 온 적도 있었고, 남편이 밥도 못 먹고 다니는 애야 라고 해서 명주 씨가 도시락을 싸준 적도 있었습니다. 설아희는 그때 명주 씨에게 전화로 감사 인사도 했었지요. 사모님, 교수님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사모님 같은 분 만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명주 씨는 웃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참 예의도 바르고 눈치도 빠르구나 생각했어요. 명절 때는 반찬을 따로 싸서 보내주기도 했고, 남편이 학회에 데려간다기에 목도리까지 하나 챙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사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던 학생이 사모님의 남편과 사귀어 아이를 낳은 겁니다. 명주 씨는 남편 카드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엘로와 호텔 사파이어 홀 예약금, 돌상 업체, 아기 한복 대여, 고급 답례품, 사진 촬영 패키지, 그리고 설아이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 마트 결제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 결제들이 있던 무렵 남편이 명주 씨에게 생활비를 줄이자고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학교 연구비 정산이 늦어져서 이번 달은 조금 아껴 써야 돼. 명주 씨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앞두고도 새 구두 하나를 사지 않았고 장 보러 가서도 고기보다 두부와 나물을 먼저 집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 아이의 돌상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명주 씨는 남편의 서재도 살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설아이의 학회 참가 확인서, 해외 연수 추천서, 연구 보조비 지급 서류, 조교 임용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지도교수라는 위치를 이용해 설아이에게 기회와 돈과 자리를 몰아주고 있었지요. 그때 딸 은서가 집에 왔습니다. 은서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명주 씨는 처음엔 숨기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집요하게 물어와 더 숨길 수 없었지요. 엄마, 잔칫날부터 너무 이상해. 제발 말해줘. 나 엄마 딸이야. 딸은 엄마 휴대폰에 저장된 호텔 영상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자기보다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고 현수막에는 권희준 첫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엄마 환갑잔치랑 같은 날이었어? 명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 잔치하다 말고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랬나 봐. 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엄마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 그 말에 명주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고통이었지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모욕이었습니다. 환갑잔치에 앉아 손님들에게 웃고 있을 때 남편은 옆 홀에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권 교수님 참 자상하다 라고 박수를 쳤고 명주 씨는 그 박수 속에서 알리바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며칠 뒤 명주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내 환갑날 사파이어 홀에 갔었어?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돌잔치가 있었더라고. 권희준이라는 아이. 남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학과 제자의 돌잔치였어. 지도교수로서 잠깐 얼굴만 비친 거야. 당신은 왜 그런 걸 캐묻고 그래? 명주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준이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겠군. 하는 남편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아이는 있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관계는 아니야. 명주 씨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지저분한 관계가 아니면 뭐야?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평생 당신 눈치 보면서 교수 노릇만 한 줄 알아? 집에 오면 당신은 늘 애들 얘기, 돈 얘기, 시댁 얘기만 하잖아. 라희는 나를 교수로 존경해줬고 남자로도 봐줬어. 그 말에 명주 씨는 한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주 씨가 평생 챙긴 아이들, 명주 씨가 평생 메운 돈, 명주 씨가 평생 돌본 시댁. 그것들이 이제 남편 입에서는 외로움의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당신 예순이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넘길 나이도 됐잖아. 라희랑 아이는 내가 조용히 챙길 테니까 당신은 내 아내 자리만 지키면 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명주 씨는 그날 남편을 더 이상 남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라는 껍데기를 쓴 늙고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어요. 명주 씨는 남편에게 당장 소리치며 이혼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아내가 감정적으로 흥분했어. 라고 말할 사람이었고, 설아이는 교수님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피해자인 척할 사람이었으며, 학교는 가정사라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명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무서워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학생들 앞에서 무너지는 것, 교수 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평생 쌓아온 점잖은 얼굴이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명주 씨는 환갑잔치가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호텔 기록을 모았습니다. 계약자는 설아이였지만 사파이어 홀 잔금 대부분은 남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고 답례푼 주문자 연락처에도 남편 번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보내준 행사 진행표에는 더 노골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이준 아버님, 권재헌님 축사. 남편은 손님인 척하며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었지요. 그 다음은 학교였습니다. 명주 씨는 남편의 수업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현대문학과 젠더라는 대학원 세미나.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도학생과 바람나서 아이까지 낳은 교수가 젠더와 윤리를 말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니요. 명주 씨는 그 수업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은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 위험하지 않아? 명주 씨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위험한 짓은 네 아빠가 했지. 나는 내가 본 걸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 주 수요일, 명주 씨는 남편의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학생들은 커피를 들고 걸어 다녔고, 게시판에는 남편 이름이 들어간 학술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학에서 윤리란 결국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도구로 삼을 때 인간은 가장 비겁해지는 겁니다. 명주 씨는 문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도구로 삼을 때? 그 말은 남편이 할 말이 아니었지요. 명주 씨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명주 씨는 학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 방해해서 미안해요. 저는 권재현 교수의 아내 윤명주입니다.
교수님이 방금 타인의 고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의 상상력을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나가요. 여긴 학교예요. 명주 씨는 남편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져왔어요.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학교 일이기도 하니까요. 봉투 안에는 사파이어홀 행사 진행표, 남편 카드 결제 내역, 설아이 연구 보조비 지급 서류 복사본,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던 사진, 그리고 수업 담당 교수와 지도 학생 관계라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아이 선배 아니야?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연구비 혼자서 많이 받았던 그 선배?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사생활이야. 명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생활은 집 밖에서 끝났어요. 지도학생에게 연구비 몰아주고, 조교짜리 주고, 학회 발표 밀어주고, 그 학생과 아이까지 낳은 건 교수의 윤리 문제지요. 그때 강의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설아이였습니다. 설아이는 명주 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학생들 앞에서까지 이러셔야 해요? 명주 씨는 설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시작한 건 내가 아니에요. 교수와 학생 사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건 당신과 권 교수지요. 설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교수님이 제 논문을 봐주셨고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명주 씨는 준비해온 메시지 캡처를 꺼냈습니다. 설아이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였지요. 남편이 자는 사이 캡처해 놓은 것이었어요. 교수님, 이준이 돌잔치와 사모님 환갑잔치에 시간이 겹쳐도 괜찮겠지요? 저쪽 홀에 계시다가 중간중간 오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사모님은 모르실 텐데요.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주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피해자가 아내의 환갑잔치 홀 바로 옆에서 아이의 돌잔치를 하자고 하나요? 설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명주 씨는 강의실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방문 하나로 남편의 학교안 이미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대학원 단톡방에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학과 사무실에 투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날에는 명주 씨가 정식으로 대학 감사실과 윤리위원회에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권재현 교수의 진짜 몰락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뻔뻔하게 해명하며 버텼습니다. 아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학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학과장에게도 동료 교수들에게도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 아내가 오해를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는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모은 모든 자료를 학교로 보냈지요. 그렇게 학교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정장을 입고 참석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심사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점잖은 목소리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성인 간의 사생활입니다. 학교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명주 씨가 제출한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설아이가 남편 지도 학생이었다는 사실,
남편이 논문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 연구비와 학회의 기회가 반복적으로 설아이에게만 돌아간 기록, 그리고 아이 돌잔치 비용을 남편이 결제한 내역까지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윤리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권 교수님, 설아이 학생이 임신한 시기에도 지도 교수이셨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아이 학생의 학회 발표와 연구 보조비 지급에 교수님이 직접 추천서를 쓰셨습니까? 남편은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돌잔치 행사 진행표에 이준 아버님, 권재헌님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사생활이라고 보십니까?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과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교수님이라더니 진짜 아버지였네. 그 말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존경받는 교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장 비참하게 조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주 씨의 복수는 학교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주 씨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공개 강연에도 갔습니다. 지역 문화원에서 열리는 문학과 삶의 품격이라는 강연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남편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고 소개 문구에는 평생 교육과 윤리를 실천해온 원로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주 씨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강연장에 들어오다 명주 씨를 보고 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청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강연이 시작되고 남편이 품격 있는 삶이란 책임을 아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명주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명주 씨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책임을 아는 삶에 아내의 환갑잔치와 혼외자 돌잔치를 같은 날 같은 호텔에 잡고 양쪽을 오가는 삶도 포함되는 건가요? 강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명주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망신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품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집에서는 아내에게 평생 내조를 요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밖에서는 윤리를 강요하는 삶이 정말 품격 있는 삶인지 궁금했거든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회자가 급히 강연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그날 이후 남편의 외부 강연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학회 좌장 자리에서도 빠졌고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을 준비하던 후배 교수들은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이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설아이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지요. 저도 교수님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특혜를 요구한 기록, 돌잔치 장소를 일부러 명주 씨의 환갑잔치와 겹치게 잡자고 한 대화가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은 결국 저랑 이준이를 선택하실 거죠? 명주 씨는 그 문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설아이가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믿은 것이요. 권재현은 누구도 선택할 용기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아내의 내조, 학생의 젊음, 교수라는 권위, 아이 아빠라는 달콤한 역할까지 전부 갖고 싶어 했던 욕심 많고 비겁한 사람일 뿐이었지요. 학교의 조사가 길어질수록 남편과 설아이의 사이도 틀어졌습니다.
설아이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교수님, 이제 저랑 이준이는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저까지 조사받게 생겼잖아요. 남편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 내가 어떻게든. 설아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뭘 어떻게 해요? 교수 자리도 흔들리는데. 그 말은 남편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설아이가 원한 건 남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라는 명성, 안정된 수입, 학교 안에서의 보호막, 나이 많은 남자가 줄 수 있는 빠른 통로였지요.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 설아이도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설아이에게서도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주 씨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무너뜨리는 장면마다 앞에 서 있었지만 한 번도 무너진 사람처럼 굴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강단에서 간사한 혀로 사람을 눌렀다면 명주 씨는 증거와 침착함으로 그 남자의 말을 하나씩 부숴버렸습니다. 결국 정년을 앞두고 명예롭게 퇴임하려던 남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퇴임식장에서 후배 교수들이 박수치고 제자들이 꽃다발을 주고 학과장이 평생 교육자로 헌신하신 분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수회의에서는 그의 이름이 가볍게 오르내렸고 학생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으며 학과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도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준 교수는 수업에서 윤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은 결국 수업에서 배제됐고 외부 강연도 끊겼으며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남편은 명주 씨에게 전화해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멈추기만 하면 나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명주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 환갑잔치를 당신의 불륜을 숨기는 수단으로 썼어. 내가 멈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도 3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35년이면 한 번쯤은 나를 사람으로 봤어야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명주 씨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혼외자 관련 책임, 공동재산에서 빠져나간 돈의 정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우이도 전화했습니다. 옳게. 그래도 오빠가 교수 체면 하나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남자가 늦바람 한 번 난 걸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건 너무하지. 명주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 환갑잔치 올 바로 옆에서 돌잔치까지 했어요. 그 정도면 바람이 아니라 살림이죠.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당연히 엄마 편에 섰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 엄마는 아빠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아빠가 숨겨놓은 걸 꺼낸 것 뿐이야. 아들은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으로 살고 싶었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죠. 저는 아버지 다시는 안 볼 겁니다. 남편은 아내뿐 아니라 자식들까지 잃었습니다. 설아이도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특혜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공개되자 더 이상 학교에 남을 수 없었지요. 그제서야 설아이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교수님, 저랑 이준이는요. 교수님이 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설아이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믿은 거지
이런 초라한 남자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야말로 남편에게 가장 잔인한 결정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민낯을 보고 떠났고 내연녀는 남편의 껍데기가 벗겨지자 돌아섰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았고 학교는 그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자식들은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명주 씨는 환갑 때 입었던 한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한복은 엘로와 호텔에서 제대로 빛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명주 씨는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을 가려주는 병풍처럼 앉아 있었으니까요. 딸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끼리 다시 하자. 진짜 환갑잔치. 이번엔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명주 씨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바닷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자식들과 몇몇 진짜 친구들만 모였고 누구의 교수 타이틀도 누구의 거짓 축사도 누구의 체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 60번째 생신 축하해요.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 이름으로 사세요. 명주 씨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정해준 루비홀에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환갑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명주 씨가 그날 끝낸 건 결혼만이 아니었어요. 35년 동안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느라 꾸며야 했던 가면의 삶을 함께 끝낸 거지요. 아내의 환갑잔치 옆방에서 자기 아이의 돌잔치를 치르는 남자. 그런 뻔뻔한 사람에게 더 이상 지켜줄 명예도 체면도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호텔 복도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의 아빠 노릇을 하는 걸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터뜨리셨을까요? 아니면 명주 씨처럼 끝까지 보고 더 크게 무너뜨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 그 틀날을 소개해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